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분기하학 강의 영상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공면 사이의 미분 동형 사상을 정의를 하였는데요. F가 미분 동형 사상, 디페오모피즘이라는 것은 F가 미분 가능하고요. F의 역사상 from n to m이 존재하고요. 세 번째로 F 인버스도 미분 가능하고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F가 미분 동형 사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미분 동형 사상의 대표적인 예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이제 원기둥 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한히 Z 방향으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그런 원기둥 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표 평면에서 이제 원점을 뺀 그런 이 평면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평면도 이제 공면의 이제 이 공면의 한 예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의 주장은 이 두 공면이 미분 동형이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F라는 것을 F, X, Y, Z를 제가 2의 Z, X의 2의 Z, Y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미분 가능한 사상이 된다는 것을 이제 어렵지 않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미분 가능한 사상이라는 것은 정의에 따르면은 여기서 이 원기둥 면으로 가는 좌표 조각을 아무거나 잡습니다. 아무거나 잡아서 그 X, F 한 것이 미분 가능한지 그것을 이제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여기 그거를 체크할 때 여기서 이제 이 F를 X, Y, Z 세 개의 변수에 대한 함수로 보았을 때 이미 각 변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X가 조각인 경우에 X와 F의 합성은 역시 미분 가능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F의 역사상을 이제 다음과 같이 잡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GUV라는 것을 반대로 GUV라는 것을 루트 U제곱 플러스 V제곱분의 U 루트 U제곱 플러스 V제곱분의 V 다음에 로그 루트 U제곱 플러스 V제곱 이렇게 하면은 지금 분명히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F 서클 G가 N에서의 항등사상이고 반대로 G 서클 F 해도 M의 항등사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G는 지금 원점이 빠져 있기 때문에 G도 미분 가능한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U와 V에 대해서 U랑 V가 둘 다 0만 아니라면은 이것은 분명히 미분 가능한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미분 동형 사상의 이제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히 뻗어나가는 원기둥면과 이 좌표 평면에서 원점을 뺀 이 두 곡면 사이에는 미분 동형 사상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곡면 사이의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곡면의 미분 동형 사상을 정의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F가 있을 때 F의 접사상을 정의를 했습니다. F의 접사상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적벡터를 그러니까 M의 적벡터를 N의 적벡터로 이제 보냅니다. 이제 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곡면의 벡터를 다른 곡면의 벡터로 옮기듯이 우리가 곡면 위의 미분 형식을 다른 곡면 위의 미분 형식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F를 이용해서 정확히 말하면은 F를 이용해서 미분 형식을 당겨 옵니다. 당겨 온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F가 n에서 정의된 실함수이고요. 대문자 F가 m에서 m으로 가는 사상일 때 우리가 이 n에서 정의된 함수를 F로 당겨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F를 앞에다가 이제 합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m에서 정의된 m에서 정의된 미분 가능한 실함수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upper star F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스타를 위에다 붙입니다. 이럴 때. 그래서 요거를 이제 n에서 정의된 함수를 m으로 이제 끌고 온다 해서 이런 것을 끌어당김. 우리말로 끌어당김. 이제 풀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함수를 끌어오듯이 미분 형식도 우리가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F가 M에서 N으로 가는 곡면의 사상일 때 우리가 이제 phi는 N의 1차 형식이고요. 에타는 N의 2차 형식일 때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M의 1차 형식, 2차 형식으로 이제 새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요, F 스타 phi라는 것은 이제 요게 이제 1차 형식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이거는 이제 V를 입력했을 때 무엇을 출력하는지로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V는 M의 벡터장입니다. 그랬을 때 M의 벡터장을 입력해서 어떤 함수를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것을 phi F lower star V로 정의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F
F 스타 에타는 요거는 이제 이게 M의 2차 형식이고요. V는 M의 1차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2차 형식이라는 것은 벡터장 두 개를 입력받아서 그 출력값을 우리가 정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에타 F 스타 V F 스타 W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M이 있고 N이 있는데요. 이제 F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뭐 V가 있습니다. V, W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것들을 F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N의 벡터장이 이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파이나 에타는 여기에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일로 당겨오면은 이제 M에서의 그 어떤 정보를 얻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것의 정의는 V랑 W를 입력을 했을 때 그 V랑 W를 F에 의해서 보내서 N에서 각각 phi나 n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것,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겠다는 것이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 공면에서 정의된 미분 형식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사상을 이용하여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정의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미분 형식끼리도 여러 가지 연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식에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형식의 연산이 사상에 의해 보존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식끼리는 이제 덧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랑 에타가 n의 미분 형식일 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1차 형식이면 1차 형식, 2차 형식이면 2차 형식 이렇게 그 차수가 같아야 합니다. 차수가 같으면은 우리가 미분 형식끼리 더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이랑 에타를 더해서 F로 끌고 온 것이나 아니면은 각각 끌고 와서 그 M에서 더하는 것이나 같다라는 것이 이제 정리입니다. 첫 번째 정리입니다. 두 번째 정리는요, 쇠기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이와 에타를 쇠기곱을 해서 F로 끌고 온 것이나 각각 F로 끌고 와서 쇠기곱을 한 것이나 같다는 것이 역시 정리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외도함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 사이를 이제 외도함수를 취해서 F로 끌고 온 것이나 아니면은 먼저 F로 끌고 온 다음에 외도함수를 취한 것이나 이것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그림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메가 km을 m에서 의 k차 형식들의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3번은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은 우리가 대수에서 많이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k차 형식을 이제 k차 형식의 외도함수를 취해서 k 플러스 1차 형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n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k차 형식을 외도함수를 취해서 k 플러스 1차 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f가 m에서 n으로 가는 것이라면 f 어퍼 스타는 오메가 kn을 오메가 km으로 보내줍니다. 이렇게요. f스타는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그 사이에서 출발을 해서 f스타를 하고 d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d를 해서 먼저 n에서 미분을 하고 f스타로 m으로 끌고 오는 것이나 같다. 이제 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수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 등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한 증명은 쐐기곱이나 외도함수, 또 미분 형식의 덧셈, 또 이 끌어당김, 이것의 정의를 이용해서 전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증명은 결국 정의의 연속적인 적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증명 부분은 이제 책을 개인적으로 참고하는 것으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형식의 적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분 형식이 이제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미분 형식을 우리가 공면에서 적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면 위의 미분 형식을 우리가 적분을 할 수 있는데요. 아이디어는 공면에는 좌표 조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클리드 평면에서 공면으로 가는 좌표 조각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용해서 조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반대로 그 형식을 유클리드 공간으로 이제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당겨서 그럼 유클리드 평면에서는 우리가 자연스러운 적분 이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이디어입니다. 공면 위의 미분 형식을 유클리드 공간으로 끌어당겨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공면이나 또는 곡선. 그래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은 곡선에서는 우리가 1차 형식을 적분합니다. 또 공면에서는 2차 형식을 적분을 하는데요. 이제 둘 아이디어는 이제 결국 1차원 적분이냐 2차원 적분이냐 그 차이일 뿐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 1차 형식의 적분에 대해서 그 정의를 간단하게나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곡선 위에서의 선적분과 결국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형식의 적분을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파이가 m 위의 1차 형식이고요.
사실 m 자체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닌데 알파가 어떤 곡면 안에 놓여 있는 곡선 단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M 안에 어떤 이런 알파가 있습니다. 이제 알파고요. 다음에 좌표 조각도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좌표 조각은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파 위에서 이제 1차 형식을 적분을 합니다. 알파 위에서의 1차 형식의 적분이란 이것의 적분이란 우리가 이미 말했다시피 이 알파를 이용을 해서 파이를 끌고 옵니다. 이 유클리드 이 1차원 선분으로. 그래서 알파를 이용해서 알파를 파이를 끌고 온 적분으로 하는데요. 이것의 정의는 A, B에 이것은 파이에 알파 프라임 T를 대입을 한 것을 말합니다. 파이에 알파 프라임 T dt 이제 이렇게 정의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등식이 성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만약 알파 스타 파이가 만약에 이것은 이거는 실수의 1차 형식이 되기 때문에 실수의 1차 형식은 우리가 항상 ft d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ft가 무엇인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ft라는 것은 알파 스타 파이의 이 쌍대성을 이용을 하면요. 쌍대성을 이용을 하면은 ft라는 것은 알파 스타 파이의 이제 u1t를 이제 입력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dx와 u1, dy와 u2, dz와 u3 이런 자연 틀장과 또 이 미분 형식의 기본형들의 들 사이에 이 쌍대성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ft는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끌어당김의 정의를 이용하면은 이것은 y의 알파 스타 u1t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파이의 알파의 미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계를 거쳐서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곡선 위에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1차 형식의 적분을 정의한다 라는 것입니다. 네, 참고로 이제 V가 곡면 위의 벡터장일 때 저희가요 파이를 이제 V의 죄송합니다. V의 쌍대 1차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는 파이의 w라는 벡터의 입력값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예,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이제 알파에서 그러니까 파이가 v의 쌍대 1차 형식일 때 알파에서 파이의 적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장의 곡선에서의 벡터장의 적분과 같습니다. v 알파 t 알파 프라임 t dt가 이제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정리는 우리가 선적분 기본 정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f가 m에서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 알파가 곡면 위의 어떤 곡선 단편일 때요. 알파에서 1차 형식을 적분하는데 df 이러한 완전한 형식을 적분하는 것은 계산이 매우 간단합니다. 그 계산은 바로 f의 그 끝점에서 시작점 값을 뺀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선적분 기본 정리입니다. 이 미분 형식의 그 형식의 적분에 이 부분을 이용을 하여 우리가 저 부분을 이용한다면은 결국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의 이제 일반화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차원 곡선에서 1차 형식의 적분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이 미분 형식에 관한 이 학습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예, 또 다음번 영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